오늘이 3강입니다. 이 앞전 시간에 이제 질문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3가지 것만 잠깐 이렇게 종합 마무리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오늘과 연계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은 이게 종합 학문이기 때문에 전체 큰 틀을 먼저 이해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런 도식을 좋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근데 아직까지 이런 방법은 굴로는 없을 겁니다. 근데 개별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걸 하나 하고 들어가 보면요. 주역의 원리론을 설명할 때 요즘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요것을 태극이라고 그럽니다. 태극. 주역에는 원리가 있는데 모든 건 변한다. 근데 변하는데 규칙이 있다. 그것을 태극이라고 그러고, 그 태극을 이런 모양으로 했을 때는 이 모양을 씁니다. 이게 태극의 모양입니다. 주역의 용어로 하면 이게 상입니다. 상. 최소 주역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7가지 관점이 동시에 작동돼야 된다. 지금 예전에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강조하시고, 어떤 것을 한 이게 2-3개를, 어떤 분은 한 4개, 5개를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 7개가 동시다발로 맞물려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태극을 설명할 때 요게 상입니다. 상. 태극을 외부 모양으로 했을 때 요런 모양새를 갖는다는 겁니다. 원래 태극은 이런 모양도 없는 거죠. 근데 설명하자고 이렇게 모양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태극은 모양이 없어요. 근데 설명하자고 이런 식의 모양을 댑니다. 그러면 주역은 9와 6이라는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태극을 수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은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상도 근본은 이거거든요. 모양이 없어요. 근데 설명하자니까 이 모양, 이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의 근본은 모양이 없어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요 모양, 요 모양을 띌 수 있습니다. 그럼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의 수는 없어요. 본래 수는. 근데 관계에 의해서는 양수네, 음수네. 양은 1, 3, 5, 7, 9. 음은 2, 4, 6, 8, 10. 홀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걸 영의로 해도 돼요. 태극은 영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주역은 이런 상과 수를 가지고서 어떤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게 입니다. 예. 그러면 주역에서는 그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동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6개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불변의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의 원리는 이것은 뭐냐, 모든 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규칙이 우연이 아니라, 신이 짜놓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규칙 있게 움직인다. 이게 원리입니다. 태극을 원리로 접근했을 때. 이번에는 태극을 기로도 접근을 합니다. 이런 것을 철학으로 하면 이걸 기철학이라고 해요. 장애인과 선생 같은. 이런 것은 이철학이라고, 성리학. 다 연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씩 가져온 겁니다. 이건 수냐 그러면 수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는 사람. 소광절 같은 분. 이 세상의 근원은 수였다. 피타고라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생명입니다. 온 존재들의 근원은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은 형체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 그 자체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의 본래 모습이고 그것은 자체 움직이는 측면과 멈추는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근본이고 이것은 항상 그 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작용하는가, 어떤 모습을 띠는 겁니다. 이게 근본과 현상, 체와 용, 동양 철학에서는 체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체와 용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해도 문제예요. 이것만 말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건 따로 다룰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접근해야 되는 게 시. 예, 우리는 시공간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건 뭐겠습니까? 무시무종이죠.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세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현상이 벌어집니다. 유시, 유종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상, 수, 리, 시. 여기까지는 용어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주역은 상, 수, 리, 시 학문이다. 이렇게 규정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상, 수, 이기, 시, 심. 예,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마음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본 마음이니까 본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무심에 대해서도 허심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동양사상, 주역과 동양사상의 원륜과 오광제 그거 있거든요. 그때 지금 서양 철학에 대해서는 이합전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유, 불, 선에 대해서 주제별로 정리를 첫 시간에 서양 정리자들께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면 일단 우주의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주어지면 움직이는 마음과 멈추는 마음, 살리는 마음과 죽이는 마음, 자유자재로 벌어집니다. 인간으로 오면 인간의 본 마음도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파가 나뉘겠죠. 유학은 있다고 그러죠. 유학은. 근데 불교는 없다고 그러죠. 비어 있다고 그러죠. 다 소통이 돼요. 이걸 강조하냐, 이걸 강조하냐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근데 항상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있는가? 상, 수, 리, 기, 시, 심, 점. 주역은 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걸 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의 차는 원래 점은 좋고 굳은 것, 그 다음에 좋은 데서 굳은 데로, 굳은 데서 좋은 데로 가는 그걸 주역에서는 길, 흉, 회, 린이라고 했는데 크게 하면 길, 흉입니다. 근데 원래는 기둥이 없어요. 우리가 움직였을 때, 만났을 때 그때 기둥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태극을 이해할 때 이때 태극은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최소 상, 수, 리, 기, 시, 심, 점 7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7개가 동시다발로 자유롭게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저기서 하나만 빠져버린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역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주역 공부를 한 다음에 아 이렇게 7 주제로 접근하면 수월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본 학자들도 했지만 이 근원은 이미 계사전에 다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합전의 성리학의 용어에 대해서 주역에 근거했다. 근데 성증리라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심성과
천지자연의 원리와 그걸 가능케 하는 근원 생명은 둘이 아니다. 성 즉 이 사상이거든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를 구성하는 이기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성 즉 이에서 성리학이거든요. 근데 이 근거가 국리 진성하야 지어명이라 주역 계사전에서 나왔을 것이다. 근데 주역은 이 성명인데 역사에는 성리로 했다. 그래서 유학 측면이다. 노장 같은 경우는 똑같이 천이나 합의를 주장하는데 노장은 천도 중심이고 유학은 인도 중심이기 때문에 성리학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의 문제를 하다가 제가 주역을 서울 올라와서 두 번째 모셨던 대산 선생님이 주역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떨 것인가. 당신의 명운을 걸고 친 거죠. 왜냐하면 대산 선생님께서는 야산 선생님도 주역은 점이다. 이때 점은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죠. 문제 해결. 그래서 야산 선생님의 그런 입장을 대산 선생님도 이렇게 10분 따르고 존중하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쳤으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떨리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때 유감스럽게도 유감스럽것도 아니죠. 이게 공존하니까 무조건. 그래서 괴로는 64개가 나와서 중에서 첫 번째 중천건이 나와서 좋았는데 효로는 하필하면 제 입장입니다. 초구가 나왔어요. 95나 92가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면 93이 나오면 좋을 텐데 아쉽다면 94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항룡유해가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때가 아니니까 나서지 마라. 근데 그것을 문헌전에서 주역의 역경과 역전이 있는데 그 풀어쓴 역전의 저자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지 말고 이거 대상과 하나 돼서 즐겁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우죽위지하고 락직행지라. 거기서 락직행지를 집어넣었거든요. 효사에서는 무룡이라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이것을 푼 후대 학자는 큰 일은 못하지만 지금 일상생활에서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될 것은 딱 그만두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즐겁게 해라. 그 락직행지를 집어넣는데 그게 아마 소강절 선생이 더 부연 설명을 했고 우리 대산 선생님께 보셨을 때는 그때 말씀으로 율곡 선생의 글을 봤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